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언어 포인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언어 포인터는요, 이 메모리 주소를 얘기하고요. 자, 이 포인터 변수라고 하면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 그러면은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포인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포인터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같은 거니까 어떤 걸 얘기해도 아 얘가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포인터의 크기는 메모리 주소 공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컴파일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달라요.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자,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는 32비트로 먼저 좀 보고 나중에 이제 8바이트로 이 변수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 8바이트로 보시면 되겠죠. 자, GDB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32비트로 컴파일해 갖고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이 포인터의 종류는 1차원 포인터, 2차원 포인터, 3차원 포인터, 뭐 그 이상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뭐 3차원 포인터 이상 뭐 간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1차원, 2차원 포인터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원 포인터 변수는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자, 2차원 포인터 변수는 1차원 포인터의 변수,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3차원 포인터 변수는 2차원 포인터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자, 우리가 메모리의 주소를 이제 그 구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구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n%. 여러분들 그 키보드 좌판에 7번 키 위에 있는 애. 얘가 이제 변수의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포인터, 주소. 자, 이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고 포인터 변수는 값은 값인데 메모리의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와 포인터 변수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의 방법은 우리가 형식은 자료형을 옆에다 써주고요. 자, 별을 붙이고 변수명을 써요. 이때 별은 말 그대로 이 변수가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를 선언할 때와 동일하게 선언을 하는데 앞에다가 별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형식은 다 동일한 형식이에요.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띄어서 쓸 수도 있고 왼쪽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다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다 동일합니다. 네 가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A라는 변수가 하나 있으면 그 A라는 변수의 주소가 있겠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 어딘가에 A라는 애가 이 배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크기는 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번지가 100번지다. 그러면은 얘는 100번지에서 4바이트니까 103번지까지의 주소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n% and a 이렇게 하면 얘의 주소를 우리가 갖는데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걸 그러면 주소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장 낮은 주소인 100번지가 A 변수의 대표 주소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변수에 이렇게 구하면 결국에는 가장 낮은 번지의 주소가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릭터, 버퍼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바이트를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쭉 이렇게 적었다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뭐 헬로우 뭐 이런 식으로 쭉 적고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7번 방에 6번 방이죠. 6번 방 0부터니까 0, 1, 2, 3, 4, 5, 6 6번 방에 널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어떤 쓰레기 값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의 이름은
결국에는 요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버퍼의 0번째 방의 주소. 그쵸? 이거나 아니면은 요거하고 똑같거든요. 버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동일한데, 그러면 얘가 낮은 번지부터 쭉 높은 번지까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우리가 10번지라고 하면 여기는 11번지, 여기는 12번지, 13번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의 주소는 여기 이 번지수 중에서 가장 낮은 10번지가 얘네들의 대표 번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떤 변수에 이 주소를 담으려면 반드시 요 형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는 인티저로 하고 하나는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P의 요 주소에 이 그 P의 그 값에 A의 주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는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 10을 넣었어요.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대요. 그러면 얘가 이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앞에다가 그냥 0x로 붙인 거예요. 편하게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소 연산자 A 그러면은 이 낮은 가장 작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P라는 애도 어딘가의 메모리 번지에 얘가 그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의 주소를 저장한다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100번지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A의 주소를 P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100번지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을 찍을 때 그냥 A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타고 내려오겠죠. 그죠? 근데 제가 요 P를 가지고 요 A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자, 만약에 그냥 P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가리키죠. 주소 연산자 P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배치된 주소, 가장 낮은 주소고요. 그러면 여기 100번지에 따라가서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앞에다가 별을 붙이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별과 여기에 있는 별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언할 때 얘가 포인터 변수예요 라는 그런 걸 해주기 위한 별이고요. 여기에서의 별은 간접 참조 연산자예요. 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C 언어의 이 별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곱셈도 쓰이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거고 간접 참조 연산자 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간접 참조 연산자를 쓸 때 그때 쓴 거고요. 자, 이렇게 AND 변수명을 주게 되면 주소 연산자로 우리가 변수명의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 변수명을 주게 되면 변수의 선언일 때는 얘가 주소를 저장할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변수의 선언이 아니면서 옆에 P 연산자가 하나일 경우에 이렇게 하나일 경우에 그럴 때는 간접 참조 연산자로 사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P 연산자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P에 저장된 값과 O가 지금 P 연산자가 두 개죠. 그죠? 얘는 연산자, 요 두 개는 P 연산자인데 연산의 대상이 되는 애를 P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되면 이건 뭘로 인식을 하냐면 곱하기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거냐가 저희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피연산자가 하나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간접 참조 연산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간접 참조 연산자는 말 그대로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P에 저장된 주소로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게 간접 참조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이 C 언어의 어떤 소스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소스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포인터 변수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에 자, 포인터의 종류를 일단 알아볼 거예요. 포인터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i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하나 이제 할 건데요. 변수의 선언은 별이라고 해갖고 포인터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티저 별 p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는 1차원 포인터예요. 자, 1차원 포인터. 1차원 포인터. 이 1차원 포인터는 우리가 저 i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i 변수의 주소. 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아까 형식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좀 이렇게 좀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i 변수 요거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컨트롤 W 백스페이스 옆에 보시면 파이프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돼요.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컨트롤 W 이렇게 다시 하시려면 컨트롤 WW로 옆으로 가시면 다시 열려요. 자, 컨트롤 WW 창 이동하는 거죠. 자, 컨트롤 W 파이프. 자, 이 i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포인터 변수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포인터 P2 이렇게. 자, 이거는 2차원 포인터예요. 자, 2차원 포인터. 자, 이 2차원 포인터는 i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장할 수 없고요. p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가 있어요. p 변수의 주소 요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별을 3개 썼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요거는 말 그대로 3차원 포인터예요. 3차원. 3차원 포인터는 자, i 변수의 주소나 p 변수의 주소는 못 담아요. 못 담고 얘는 뭐요? p2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p2 변수의 주소. 다시 얘기해서 p2. 요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자, 변수에 요 선언할 때, 자, 변수의 선언에 이 별, 자, 별은 포인터 변수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담아 볼까요? 자, 먼저 P를 이용해서 저 i의 주소를 한번 담아 볼게요. i. 그리고 ESC F4번. 자, 요거는 저희가 워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값을 우리가 안 넣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잘 컴파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컨트롤 WW 가면 실행 파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컴파일이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P2 이렇게 했어요. P2. 아, P2 하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이쪽으로 가서 대문자 D 누르면 지울 거냐 물어보거든요. Y 누르면 지워지는데요. 지웠다가 다시 F4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잘 들어가긴 하네요. 이제 근데 이제 뭔가 에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그냥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 자 I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값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P2에다가 자 주소 연산자 P를 한번 넣어볼 거고요. P3에다가 자 주소 연산자 P2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포인터 변수를 한번 저희가 찍어 볼게요. 값을 i 변수의 값은 %d예요. 이렇게 해서 i 변수의 값을 찍었어요. 그럼 뭐 당연히 10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값은 10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자, 요렇게 썼어요. 자, 자,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네, 이렇게. 자, 퍼센트 T. 이건 그냥 복잡하게 쓴 거예요. 그냥. 자, 요렇게. 응. 자, 요렇게. 응. 그리고 출력하면 얘도 10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렇게 쓸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얘를 한번 잘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A를 이렇게 찍으면 요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주소 A는 뭐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주소 A에 들어있는 값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값을.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글에 가서 요거 한번 자,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구글에 자, 시언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걸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시언어의 연산자 우선순위. 자,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아무 데나 그냥, 여기 MS의 요 평가식 한번 잠깐 볼까요?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요렇게 예. 얘가 지금 보시면은 요 별은 곱하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얘는 반항 연산자로 요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왔을 때 예. 두 개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하기하고 요게 3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자 이게 동시에 왔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연산하고 나온 값을 요거 연산하고 나온 값을 요거 연산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요거하고 요거하고 좀 같죠. 그쵸? 요게 이제 아까 간접 참전 연산자고 이게 주소 연산자잖아요.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왔죠. 그러면은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왔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왔을 때 지금 방금 이렇게 썼잖아요.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뭐예요? I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i가 지금 여기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i 변수의 주소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i 변수의 주소에 들어있는 값.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우선순위가 같거든요. 같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주소 i를 구하고 그 주소 i에 들어있는 값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네. 그리고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갖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i의 주소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1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시연어의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서 자, 이번에는 자, 별피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별피. 자, 이렇게 별피. 자, 그러면 얘는 10이 출력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이 밑에 거나 위에 거나 지금 같은 건데요. 자, 밑에 거는 뭐냐면 요거, 위에 거 요거 잘 보세요. I 주소의 별. 얘는요. P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I죠. 그러니까 결국엔 I에 들어있는 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P고 여기는 지금 I라고 저희가 했죠. 그러면 여기 100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별 P는 여기 100번지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12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F 별별. 자, 이번에는 P2. 자, 여기다가 %T. 야, 별별 P. 아, 이걸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네요. 별이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자, 잠시만요. P2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얘도 10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별별별 P3 %T 별별별 P3. 자, 그러면 얘도 출력하면 얘도 10이 나옵니다. 자, 전체가 다 10이에요. 자, 좀 복잡하게 뭐 했지만 전체 결과는 10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매칭을 좀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확인을 했더니 10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i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10이 저장돼 있어요. 자, 그냥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1번지라고 할게요. 1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있어요. P. 자, P는 지금 누구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I의 주소를 갖고 있죠. 얘가 1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0번지라고 할게요. 그냥 좀 떨어뜨려서. 그래서 여기는 P2가 자, 여기 보시니까 P2는 지금 P2는 자, 여기를 가리켰어요. 자, 여기. 그래서 P의 주소. 그리고 여기 10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P3는 자, 얘가 20번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20번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여러분들 어떤 자료예요? 인티저죠. 인티저.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 주소는 인티저형의 주소예요. 인티저의 포인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 1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선언이 돼야 돼요? 인티저의 포인터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 여기는 주소긴 주소인데 어떤 주소예요? 자 인티저의 지금 포인터형이죠. 예. 포인터형의 주소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얘가 인티저니까 얘는 인티저의 별이고 얘는 인티저의 별이니까 인티저의 별의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10을 담아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담는 거예요? 인티저의 자 잠깐만요. 자 인티저의 자 별의 포인터로 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2차원 포인터, 이중 포인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요. 얘는 말 그대로 인티저의 포인터잖아요. 인티저의 포인터의 포인터형이에요. 네,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별별 3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 포인터 변수는 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자, 이후에 나오는 별은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 참조 자, 연산자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 선언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P는 변수예요. 자, 별 P, 포인터 변수 P. 자, 앞에 인티저. 그럼 인티저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 콘스탄트 그러면
우리가 상수 인티저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캐릭터 포인터 P는 P, 변수 P, 포인터 변수 P. 자, 캐릭터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소 연산자는 이렇게 and라는 기호를 표시하고 변수의 주소를 반환해요, 얘가. 그래서 넘버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 어딘가에 넘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1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넘버예요, 넘버. 네, 잠깐만요. 자, 넘버. 그러면 여기 주소는 뭐예요? 예, 이렇게 앞에다가 앰퍼센트를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료형이 동일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캐릭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 이 CH에 A가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CH의 요 주소는 뭘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받아줘야 돼요? 누가? 캐릭터의 포인터가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 네임. 자, 네임이 지금 현재 뭐예요? 배열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네임이라고 하는 배열의 이름은 주소예요. 그러니까 요 형이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럭트 멤버가 있는데 쭉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멤버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실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메모리에 이렇게 얘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가 뭐예요? 스트럭트 멤버의 주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스트럭트 멤버의 포인터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이 PS가 이걸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용이 다 같아야 돼요. 음.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32비트로 저희가 하면 4바이트죠. 그쵸?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몇 바이트예요? 이거는 얘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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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니까 얘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 캐릭터가 붙고 막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패딩이 붙어가지고 사이즈 업으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자 포인터 변수 64비트에서는 8바이트 그리고 32비트에서는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여기다가 들어가기 전에 널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널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기 전에 포인터 변수에다가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널 포인터를 딱 지정해 주면 조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안정적으로 좀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2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어떤 거냐면은요. 자, 아까 우리 자료형을 우리가 포인터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포인터의 크기. 자, 포인터의 크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인티저. 자, 여기다가 자, 자, 인티저 I 했으니까 이번엔 캐릭터 C 그 다음에 더블. 자, 더블은 D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 PI. 자, 인티저 포인터 PC. 인티저가 아니죠. 캐릭터죠. 캐릭터.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자, PD. 이렇게. 자, 6개를 했습니다. 자, 사이즈업으로 구해볼게요. 자, 사이즈업으로 구해보겠습니다. 32비트에서는 자, 4바이트. 자, 이때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64비트에서는 8바이트예요. 자, 이때는 이제 요 서식 문자를 쓸 때 이게 이제 또 OS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얘는 그냥 퍼센트 %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서식 문자 할 때 퍼센트 %ZD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프린트로 한번 자, 퍼센트 %t. 자, 퍼센트 %t, 퍼센트 %t 이렇게 쓰고요. 저쪽에 있는 애 사이즈 업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사이즈 오브 인티저. 자, 사이즈 오브 캐릭터. 저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예요. 자, D.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지금 현재 얘가 418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인티저 4, 캐릭터 1, 더블 8, 418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자,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PI, PC, 그 다음에 PD.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나올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32비트로 컴파일하고 있으니까 전체 다 4바이트예요. 자, 왜 그러냐면 주소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더블하고 뭐 캐릭터, 인티저 이거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의 크기가 지금 32비트니까 메모리의 크기는 4바이트라고요. 그쵸? 4바이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이렇게 있는 얘네들은 자료가 저장되는 변수고요. 얘는 주소가 저장되는 변수예요. 그럼 주소가 뭐 인티저의 주소건 캐릭터의 주소건 더블의 주소건 다 4바이트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앞에 이걸 붙였냐? 자, 얘는 말 그대로 얘는 얘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얘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얘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형을 타입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타입을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인터의 크기가 어떤 자료형이건 다 동일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비트에서는 8바이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